여러분,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야 한다. 이 말 정말 많이 듣지 않으세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책 좀 많이 읽고 역사 지식 좀 아는 거? 오늘은요, 이런 흔한 오해를 넘어서 AI 시대에 이 인문학적 소양이 왜 우리의 생존 나침반이 되는지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보통 인문학적 소양하면 서재에 책 빽빽하게 꽂아두고 역사 지식을 술술 읊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만약 그게 맞다면 지금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세상에서 인문학적 소양이 제일 뛰어난 존재랬죠. 진짜 의미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가장 큰 착각이 이걸 단순한 지식의 양으로 보는 건데요.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머릿속에 쌓아두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말 그대로 살아가는 힘, 바로 그 자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살아가는 힘의 정체를 5단계에 걸쳐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낡은 오해부터 깨부수고요. 이 힘을 만드는 3가지 재료와 4가지 작동 원리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AI 시대에 이게 왜 우리의 생존력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신화와 현실 파트입니다. 핵심은 인문학적 소양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졌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뭘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엄청난 관점의 전환입니다. 맞습니다. 포인트는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역사적 사건의 연도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주는 교훈을 오늘의 내 선택에 적용하는 것. 바로 이런 살아있는 아주 동적인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살아가는 힘은 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힘을 만드는 3가지 핵심 재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지식적 토대입니다. 물론 기초 지식 중요하죠. 역사나 사회,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요리를 위한 재료일 뿐이지 이게 완성된 요리는 아니라는 거. 이 2번째 재료가 정말 재밌습니다. 바로 실천적 지혜인데요.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이 프로네시스라고 부르던 거예요. 이건 시험 문제 잘 푸는 그런 지능이랑은 완전 달라요. 친구랑 다퉜을 때, 회사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처럼 정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 뭐가 더 나은 선택일지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진짜 삶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재료는 바로 미적 감수성입니다. 모든 걸 효율이나 기능으로만 따지는 세상에서 음악의 아름다움이나 디자인의 조화, 어떤 이야기의 리듬 같은 걸 느끼고 그 안에서 깊은 의미를 찾아내는 힘. 이런 감수성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자, 그럼 이 3가지 재료가 잘 섞여서 우리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게 될까요? 그 작동 원리를 4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4단계의 흐름이 바로 인문학적 소양에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직장 동료가 실수를 했다고 쳐요. 그냥 실수했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그 배경과 맥락을 살피면서 먼저 이해하고요. 1단계. 그 다음 이 상황이 우리 팀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해석하죠. 2단계. 그리고 무작정 비난하기 전에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지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성찰하고요. 3단계. 마지막으로 그 생각을 잘 정리해서 건설적인 대화로 표현하는 겁니다. 4단계. 이 과정 전체가 바로 살아 숨쉬는 인문학적 소양인 거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도대체 왜 지금 이 AI 시대에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답은요, 바로 자동화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에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AI 시대에는 정보 자체를 아는 것은 더 이상 경쟁력이 될 수 없어요. AI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니까요. 이제 진짜 실력은 그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의미 있는 걸 골라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이 지점들이 AI는 절대 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AI는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낼 순 있지만 뭐가 정말 의미 있는 정보인지 가려내진 못하죠. 또 뭐가 옳은지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대화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인문학적 소양이 길러주는 절대로 자동화될 수 없는 힘인 겁니다. 정말 뼈를 때리는 한마디 아닌가요? 인문학적 소양은 더 이상 교양 있는 척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중요한 생존 기술, 대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키울 수 있을까요? 뭐 거창한 계획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요, 이건 주입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정답을 알려주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길러지지 않거든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생각과 판단을 끌어낼 때 비로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아주 구체적인 예시가 있죠. 정답이 뭐야? 하고 묻는 닫힌 질문 대신에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묻는 열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건 틀렸어 라고 딱 잘라 말하기보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함께 찾아보는 거죠. 이 작은 질문의 변화가 우리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운동법입니다. 결국 인문학적 소양이란 한마디로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정답 없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멋지게 만들어가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세상에 혹은 자기 자신에게 던질 첫 번째 열린 질문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